가장 제가 분노했던 얘기, 전세 대란, 제일 한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통해서 앞으로 주택 공급 그리고 전세 대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 다 잘 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설마 이 내용 그대로 믿는 부동산 바보들은 없겠죠.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들리는 내용은 항상 절망적일 뿐입니다. 이제 기사 바로 보시죠. 기사에 나와 있지 않는 행간의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바보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번 내용에서 가장 제가 분노했던 얘기, 전세 대란, 전세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 장관은 긁어 모아서라도 단기간에 전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자, 여기서 긁어 모아서라도 아시겠죠? 우리가 밥이 많으면 긁어서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밥이 없을 땐 누룽지라도 박박 긁어서 먹어야겠죠. 이 얘기는 지금 전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의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긁어 모은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전세값이 거의 1억, 2억, 한 30% 이상씩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임대차 2법의 시행과 딱 그 시기가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이번 노 장관은 어떤 대책을 세워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한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자투리 땅을 활용하거나, 자투리 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지에 좋은 집이 지어지지 않겠죠.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문제의 본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자투리 땅 아니면 연립 빌라 짓겠다. 지금 땅도 없는 거고요. 빨리 지어도 6개월, 1년 정도 걸리겠죠. 절대 단기적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좀 더 좋은 입지에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할 텐데요. 이런 집들이 과연 그런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냐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난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실 상가를 집으로 리모델링 한다? 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 온돌이 안 깔려 있잖아요. 보일러가 안 되잖아요.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곳이 많을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상가를 주택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했잖아요. 상가는 보통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상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바로 밑에 층에 노래방이 있다면, 내 바로 옆 건물에 단란주점이 있다면 내 가족과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도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계획,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정부가 목표한 13만 호에 수천 호를 추가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발표를 미뤘던 신규 택지 부지 확보는 다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는데요.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2사 대책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2월 4일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83만 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 여기는 수도권 61만, 그리고 5대 광역시 22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보면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소규모 도시재생, 그리고 공공택지 26만 3천 호 계획돼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사 대책에서 신규 택지 조성 통해서 2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12만 호 입지가 발표됐고요. 나머지 이제 13만 호가 남아 있었죠. 근데 12만 호도 문제가 있었던 게, LH 잘 기억하시죠?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사업이 미적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나머지 13만 호를 추가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13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알파가 얼마가 될지 상당히 많은 수였으면 좋겠지만 알파 수천 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달 그리고 올해 2월달에 발표했던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겠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미 발표한 거 위치만 알려주겠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또 집이 아니에요.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택지입니다. 땅 보상해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는 거. 분명한 건 이번 정권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였죠. 단순히 어디에 얼만큼 지을 거다,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 정도만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발표됐던 내용이라 크게
달라진 건 없고 크게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규모 공급 또한 없는 걸로 보입니다. 노 장관이 선을 그었죠. 앞으로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구상은 없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추진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공급책 내놨지만 집값 지난해부터 어떻게 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추가적인 공급 더 지을 생각은 없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번 정권이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아시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사업의 지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원하는 땅, 우리가 원하는 집, 이곳에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공급 대책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단지 15층 이상 고층으로 올리는 거에서도 지금 국토부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안정을 전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인식이 같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15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언젠가는 허용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이번 노영욱 장관 기자 간담회 내용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그냥 답답할 뿐이죠. 앞으로 여전히 전세난 심할 거라고 보고요. 대규모 공급책이 한꺼번에 팍 몰려들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여전히 내 집 마련 계속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발 좀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